안녕하세요. 김동서입니다. 2월 15일 아침 시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까지 사실은 좀 상중이라서 아침에 시황을 못 올려드렸습니다. 죄송하고요. 오늘 15일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어요. 혼조세 마감했는데 지금 미국 시장은 이벤트가 잘 시장에 반영하지 않는 모습 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특히 그 CPI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계속해서 둔화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이 CPI가 어떻게 변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얼마 전에 CPI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CPI가 평균 0.3에서 0.5 정도가 계속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상 내려가지 못한다면 일단 CPI는 둔화 중 정체된 상황이 될 확률이 높고 그 정체된 상황이 됐을 경우는 좀 시장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얘기해 드렸는데요.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오늘 새벽에 나왔는데 1월 CPI가 전년비 대비로 6.4% 상승. 근데 전월이 6.5였죠. 그러니까 0.1 정도밖에 내려오지 않았고요. 시장 예상치 6.1보다 높았어요. 근데 사실은 원래 요즘 그 인플레이션 속도로 둔화 속도로 보면은 5자를 볼 수도 있는 거였죠. 만약 5자 보면 환호를 했겠죠. 근데 환호를 못하는 시장의 모습이 나왔다는 것은 일단 시장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된 거다. 뭐 그런 해석도 봐야겠죠. 인플레이션이 금리를 보통 올리고 1년에서 1년 8개월 사이에 침체기가 온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려면 인플레이션이 빨리 낮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벌써 1년 2개월이 지나가고 있죠. 근데 인플레이션은 6%대에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연준이 조금 실수를 하는 것 같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금리를 4점으로 올렸지만 시장이 굉장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태에서 이 인플레이션이 더 내려오지 않을 때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심각하게 위험함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높은 상태에서 경기 침체가 왔을 경우가 되게 문제될 거라고 제가 얘기했죠. 벌써 1년 2개월 됐으니까 지금부터 6개월 안에 분명히 기업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어요. 기업들이 벌써 감원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괜히 감원을 안 합니다. 감원하는 이유가 결국 침체를 대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연준 입장에서 너무 느긋하게 시장 대응한 것이 문제가 될 거다. 이 얘기를 예전에 제가 했었는데 지금도 그 상황일 거다라는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건 스탠리 그 마크 로엔가르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평상시 수준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결국은 고인플레이션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게 문제인데 고인플레이션일 때는 경기 침체가 와도 금리 인하는 거의 어렵다고 봐야죠. 금리 인하를 했다간 완전히 인플레이션이 터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으로서는 지난해 금리 인상을 했지만 그 전년도 한 해를 버린 게 천추한으로 남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어저께 이 소비자 물가 이 정도면 사실 주가는 좀 빠져도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둔화가 돼도 예상치보다 높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심리적으로 인플레이션 둔화가 좀 아주 강하게 올 수 있다는 생각을 시장 투자가들은 좀 했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한 불안감은 시장을 많이 흔들 수 있었는데 안 흔들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죠. 실적보다도 어떤 기업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어요. 엔비디아에 대한 그 목표치 요거를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상향을 했어요. 215에서 25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어요. 이게 시장에 영향을 미쳤죠. 215달러에서 255달러로 상향 조정. 이게 엔비디아의 상승을 이끌었고 한 5% 정도 이끌었고요. 그냥 어저께 테슬라 주식이 한 7% 올랐어요. 이거 조지 소로스가 작년에 4분기 때 테슬라 바닥일 때 샀다고 합니다. 이 뉴스가 나서 올랐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나스닥은 CPI의 영향을 받지 않은 거고요. CPI 영향 안 받고 이 기업 두 개의 영향이 나스닥을 좀 올려준 상황인 거고 거기에 그 다우도 같이 하락을 제한되는 모습이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특히 토마스 바킨 2차 리치몬드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정상화 되고 있으나 천천히 내려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패트리아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인데요. 연준이 금리를 더
더 올려야 한다 그죠? 결국 5%대 이상, 한 5.4%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올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 봐야 이제는요 사실은 베이비 스텝 두 번밖에 안 남았어요. 그게 그 정도로 정말 금리 이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착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잘못 아닐까. 차라리 좀 충격이 와도 작년에 좀 많이 빨리 땡겨가지고 금리를 빨리 잡아놨다면 올해 금리나 그다음에 커지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오를 기회를 볼 수도 있다고 봤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도 주가가 올라서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요. 어쨌든 지금 시장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연준의 여유로운 대응이 어쩌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 정도는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다우는 나스닥 0.57% 상단, 다우는 0.4% 하락인데요. 차트를 좀 보시면 이 다우는 그냥 제자리 계속 제자리 행보죠. 몇 개월째 제자리 행보인 상태고요. 나스닥은 내려가다가 지금 양봉을 또 세워서 올라온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몇 개 기업 때문에 이번에 사실 이 상승에 주도적 역할하는 게 테슬라인 건 아시죠? 테슬라가 실적이 좋았었죠. 실적이 좋아서 또 메타. 그러니까 여기 정도는 다 그 테슬라 메타가 다 영향을 미친 거예요. 나머지 기업들도 뭐 영향이 있었지만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그다음에 몇 개 종목이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겠죠. 결국 미국 시장의 지금 상승은이나 버티는 거는 정말 퀄리티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달러 1270원대 거래. 이거 되게 중요하죠. 제가 지난번에 원달러 얘기를 제가 한번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왜 중요하냐면 원달러가 추세복귀 국면인 것으로 해석을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원달러가 60에서 얼마까지 갔었냐면 1278원까지 갔었네요. 1278원 어저께, 그저께. 그리고 1274원 어저께 1266원 갔다가 69원에 마감했고, 여기에서는 다시 1270원대가 됐거든요. 제가 보기엔 여기에서 1272원인가 73원 정도로 거래가 된 걸로 보는데요. 이제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 환율이 72원 55전에 거래가 끝났네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하방 경직선을 확보하려고 3번 정도의 그 계단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에서 하방 경직선 확보하고 추세 복귀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엄청나게 방어하는 애들인데 그 애들이 지금 여기서부터 방어했다는 거죠. 여기까지, 그렇죠? 여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1340원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인플레이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금리 상관없이 기술적으로 먼저 본다면 1420원에 개파락이 있기 시작했고, 그게 5개 정도 있다. 그건 다 메울 거다라는 얘기를 아마 해드렸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가를 그런데 왜 메워? 뭐 이런 생각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 어떻게 될까요? 약간씩 메우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본다 그러면 이 환율의 그 이번에 저점부터 올라온 게 시장에 반영이 전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반영을 시작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코스피 공매도가 다시 꿈틀. 그러니까 이달에 코스피 공매도가 다시 20% 정도가 증가했는데 하루 대금이 4,5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코스피가 지금 고점에서 뭐 그런 거죠. 코스피가 고점에서 이렇게 횡보하니까 공매도 느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볼 때는 공매도가 느는 것이 잘못됐다 이런 말은 못 하겠어요. 왜냐면 원래 공매도는 사실 개인 투자자한테는 아주 되게 나쁜 거잖아요. 왜냐면 주가를 누르는 원인 중에 하나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은 주가가 위로 가기 정말 만만치 않은 자리거든요. 물론 뭐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죠.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장의 모습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뭐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공매도가 나타나는 게 어쩌면 그러한 모습을 반영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 해봐야 되는데요. 어저께 특징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어저께 제가 저녁 때 시장 상황을 좀 봤는데 기관이 매수를 했더라고요. 기관이. 요가 특징이죠. 기관이 매수해서 특징인데 이 기관이 그동안 매도를 했어요. 근데 너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서 다 매도를 해놓고 여기서 사요. 이거는 참 돈이 많아서 시장에 돈을 버리려고 하는 거 외에는 이해가 안 되죠.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좀 말이 된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런 부분도 한번 오늘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은 오늘 현물 매수의 움직임이 지속되는지, 그 다음 외국인 선물 매도가 지속되는지, 요거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